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과거에 균형발전 비서관실이었습니다. 지금 자치발전 비서관실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에 이제 그 검사하고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수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거부를 해서 결국 오후 6시 20분쯤에 이제 집행을 못하고 철수를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청와대에서 거부한 이유는 이겁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글쎄, 이건 뭐 상당히 무슨 법률을 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압수수색할 건지 그 부분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 황당한 얘기냐? 법원이 발부했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오전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대상에 없는 건 아니요? 라고 얘기해서 무려 그날 하루에 2번을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볼 때는 이게 우선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 일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영장 발부가 안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도 뭐 한 2~3차례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뭐 특정해서 어느 곳만 하겠다고 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지금 청와대도 자치발전 비서관, 과거 균형발전 비서관실인데 이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후보 측을 만난 걸로 그렇게 좀 그 송병기 수첩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선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과연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그 당시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를 2017년에 얼마나 도와줬는가? 도와줬다고 하는 곳에 혹시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측의 지시가 없었는가? 왜 그러냐면 선임 행정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특정되지 않았다뇨. 뭐 자치발전 비서관실, 그러니까 옛날 균형발전 비서관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기라도 한 건가요? 그래서 핑계다. 그러면 청와대가 뭐 국가보안시설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이거는 이게 왜 부당하다는 건 이 다음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와대 측에서 그때 이 압수수색은 못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 승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원래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대신해서 불승인 사유서, 승인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그 경례로 진입하는 건 무산됐습니다. 이 당시에 민주당 펄펄 뛰었죠. 심지어 당시 민주당 대변인, 뭐 박경미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청와대는 국민께서 5년간 임대 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준 국민의 공간이다.
너희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검찰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거부한 그런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여권 사람들 다 비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이때는 그래도 법령에 따라서 불승인 사유서라도 제출을 했고, 근데 지금은 법원에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뭐 압수수색물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부를 한다고요? 본인들이 바로 2017년이니까 3년 전에 했던 일을 부정하는 것이다. 불과 한 2년여 전에 했던 본인들의 행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지난 10일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또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2월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그 전에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인 김태우 씨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는 했는데 그냥 뭐 미적미적거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12월 달에 민간인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 특감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직 총리 아들, 이게 고건 전 총리 아들입니다. 아들의 어떤 개인 사업 현황, 그 다음에 민간은행장 뭐 동향 파악,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찰을 했다 하는 것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은 근데 청와대 경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경내에 있는 거 아니고 창성동 별관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에 특감반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압수수색 가서 그냥 다른 곳 압수수색 하듯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의 제출 형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내놔라. 물론 영장은 당연히 있었고요. 자료를 내놔라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는 형식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에 응해서 뭐 충분히 자료를 받아왔다고 왔는데 뭐 거의 깡통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 또 의미 있는 것을 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자료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입장을 뒤바꿔서 이번에는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뭐 특정되지 않았다고요? 특정되지 않았으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바로 2018년 12월에 이미 압수수색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때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만 해도 불과 1년여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비난한 아마 자기들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해서 이때는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그 내용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3월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청와대 경호처하고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 인사수석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호처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압수수색도 물론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경호처라는 건 왜 그때 그러냐면 청와대를 출입한 인사들의 그 출입 기록, 공무원들의 출입 기록,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도 핵심은 뭐냐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기관장들이 있죠. 그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환경부, 지금 뭐 드러난 게 환경부 뿐이니까 드러난 게 환경부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두겠다는 거, 사퇴를 거부했느냐, 수용했느냐, 아니면 무슨 조건부냐 하는 걸 리스트를 쭉 만들었죠.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퇴를 종용했는데 그 반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하겠다. 뭐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해라.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사한 결과인데, 그러면 그 조사라는 걸 왜 했겠습니까? 이 낙하산들을 내치고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낙하산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지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했고, 결국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낙하산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 것은 대통령 인사수석실이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호처 가가지고 거기서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얼마나 출입했느냐 하는 것만 그냥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수사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고 별로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2019년 3월, 작년 3월에도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1월 10일 날 지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을 비판했던 본인들의 입장, 그 당시 민주당의 입장, 이것과도 배치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그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논리, 이거와 비교해 볼 때도 완전히 다른 얘기다. 왜 이렇게 돌변했느냐? 이 돌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뭔가 이 수사를 봉쇄할 힘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근데 지금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그 힘이, 그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통제가 불가능해서 만약에 이 자료를 우리가 주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있는 건 아닌가 현재. 그러니까 그래서 논리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승인을 해야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던 그런 문재인 청와대가, 물론 박근혜 청와대도 그런 논리였죠.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 적시되어 있지 않으면 영장 발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박근혜 정부 때의 입장,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자기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받았던 그 당시의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된 새로운 논리다. 왜 이런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느냐? 그것은 그만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어떤 수사를 받을지 본인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역풍이 불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막아야 되겠다. 이걸 막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자기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과거에 세워놨던 여러 가지 원리 원칙, 이런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2년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 2년 5개월 정도밖에 문재인 정부 남지 않았습니다. 2년 5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2년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건데, 아마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제 내년 7월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물론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압박과 봉쇄, 고립작전 이런 걸 펴겠지만,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것으로 자진 사퇴를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한 2년여간 거의 유배생활 비슷한 좌천 인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꾸준히 견디어서 오늘날의 윤석열이 있는 건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검찰의 일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가하고 있는 탄압이다.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서 그 결기를 제가 보기엔 꺾지 않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 마음대로 검찰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긴장, 갈등 계속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그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불행히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곧,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 파장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 다음에 그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동요, 이런 거는 더욱더 커지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그 어떤 그 역풍,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풍,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압박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한테는 위협이다. 정치적으로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가 바로 4월 15일 날 총선의 민심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